배워서 남주는 지호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편판을 읽어나가면서 창덕궁을 답사하는 시리즈물로 기획되었으며 오늘은 창덕궁 후원의 애련지 남쪽 주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용지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만 가면 연꽃을 사랑하는 못이라는 애련지 일원이 펼쳐지고 애련지의 남쪽에는 단청을 하지 않은 조촐한 건물 두 채가 북향을 한 채로 자리 잡고 있는데 큰 것은 기원이고 작은 것은 운경거입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책을 비치하고 독서하던 독서처인데 특히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궁궐지에는 기원이 의도앞이라고 나오고 동궐도에는 이한제라고 나오며 동궐도형에는 의도앞과 기원이 모두 나오는데 남쪽 면에는 기원, 북쪽 면에는 의도앞이라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원래 처음 이 자리에는 이한제라는 독서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궐도가 그려진 순조 27년에서 30년까지는 의도합으로 고쳐 지어졌는데 화원의 실수로 인해 동궐도에는 옛 이름이 그대로 남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의도합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건물의 뒷면에는 기호원이라는 별도의 편액이 붙었는데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으나 건물 정면의 의도합 현판은 사라지고 뒷면에 있던 기호원 현판이 건물 정면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명칭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도합의 표면적인 뜻은 북두칠성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마도 효명세자가 할아버지이자 자신의 롤모델인 정조를 밤하늘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북두칠성에 비유하고 그에 의지하고 본받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집의 방향도 보기 드물게 북향입니다. 한편 기원과 이한제는 같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두 이름은 모두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에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거래사는 도화원기와 더불어 도연명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연명이 관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상급기관의 관리들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관직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난 뒤에 고향인 시골로 돌아오는 심경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 중에서 기호와 이한이 들어간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 남창, 이 기호. 프리하면 남쪽 창가에 기대어 오만함에 기탁해 보니 심용슬지 이한. 프리하면 무릎 하나 드릴 만한 작은 집이지만 편안함을 알겠노라. 기호원의 서쪽에는 현판이 없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운경거입니다. 궁궐지에는 울림거로 나옵니다. 운경거의 운은 음운, 운율이라는 뜻인데 시를 뜻하는 말이고 경은 경세라는 뜻인데 악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운경거는 독서처인 기호원 옆에 있으면서 시와 음악으로 휴식을 취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호원 뒤쪽의 축대에는 사각형 돌에 새긴 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함, 초연함을 나타내는 초연대이고 다른 하나는 가을에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라는 뜻의 추성대입니다. 이 두 글이 독서처인 기호원 뒤에 있다는 것은 기호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초연대는 글 공부를 할 때 다른 복잡한 현실에 매이지 말고 초연하게 글 공부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성대는 단순한 가을 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글 공부를 하되 아주 부지런히 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데 주자의 주문공 문집 권학문의 유명 19절 속에 추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년 1호 학난성. 프리하면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광음 불가경.
프리하면 아주 짧은 촌각의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미각지당, 춘초몽. 프리하면 연못가의 봄풀은 채 꿈을 깨기도 전에. 개전 오엽, 이추성. 프리하면 계단 앞에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고 있구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